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보는 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2층 농막 이동식 모듈러 주택 이동식입니다. 뭐 값은 좀 나갑니다만 4,500만원 이런 영상을 제가 뒤에 배경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틀은 농촌에서, 또는 4도 3촌 그러죠. 요즘은 4일은 도시에서, 그 다음에 3일은 농촌에서.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이제 소멸이 돼 가고 있는 실정에서, 식품부가 이번에 새로운 법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농막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막이라는 정책이 이제 숙박이나 취사나 이런 부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그래서 전국의 전체 농막의 52% 이상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왔듯이 농막을 거의 불가하는 그러한 입장의 법이 최근까지의 사례였는데요. 올 봄에 최근 법 시행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올 12월부터 시행될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불법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6평, 바닥 면적 약 6평 정도였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이런 멋진 소형 이동식 주택처럼 바닥 면적이 1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이동식 주택, 자 일명 농촌 체류형 쉼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농촌의 활성화 또는 시골의 농지거래 활성화에 이바지가 될런지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자, 뒤에 기사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8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기사입니다. 자, 12월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허용,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서 10평 이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농막은 이제 완화보다는 규제 정책이었었고요. 바닥 면적이 6평, 그런데 4평이 커진 약 33제곱미터니까 약 10평입니다. 10평에 주차장 따로, 그 다음에 농막에서는 설치가 안 됐던 데크, 어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가로 10평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정화조나 이런 거 농막에서 안 됐었죠. 정화조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농막보다 훨씬 완화된 더 커진 그런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이 12월부터 이제 허용이 됩니다. 저는 저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LH 사태나 국가 공무원들이 지분으로 농지를 쪼개서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골의 농지, 전이나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지금 농취증, 농사를 일종의 지을 수 있는 자격 증명, 이것이 수도권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 사태 이후로 시골의 농지 지금 거래, 중개 완전히 절벽 상태인데요. 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 정책이 시골의 농지, 중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들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분명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이 당연히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더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고, 시골의 농지 투자, 그 다음에 농촌 체류용 쉼터, 또는 시골의 주말 영농 체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꼼꼼히 보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오는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자, 그걸 그래서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를 설치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요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이런 농촌 소멸 이런 데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사용 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자, 이것이 지금 단점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책은 12월에 시행이 되고 앞으로 10년 이상, 12년 이상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될 텐데요. 몇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3천, 4천, 5천만 원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12년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 허용하나 마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12년 이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보완이 될 거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수리나 보완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농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한에 대한 그런 구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곧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12년 이내로 된다라는 게 이 농막이 아닌 농촌 체령 쉼터의 약간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입니다.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가 된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부 취득세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유리하다.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도 코리아 빌드 위크 이런 전시장에서 보시면 이게 체리용 쉼터 모델로 바닥 면적 10평형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쁜데요. 처음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 3천만 원으로는 이게 좀 불가하고요. 한 4천, 5천만 원 이상 큰 돈이 들어가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농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도로에 접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속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농촌 체리용 쉼터는 위급 상황 때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리용 쉼터 10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냐 아니면 현황상의 도로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의 조건은 뭐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들이 얽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고 하면 현황법상의 도로 정도라고 하면 허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사견이긴 한데 아까 위에서 보이신 것처럼 일단은 12년 사용연한 제한,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까지 허용이 되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행 농막 6평에서 농촌 체리용 쉼터 10평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도시민들을 시골로 이렇게 정착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농촌 체리용 쉼터 도시민의 주말 체험용동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자, 연면적은 약 33제곱미터, 데크나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처마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데크, 우리 그 도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골주택 나무 데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데크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좀 복잡합니다만 데크 설치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주차장도 한 면이 허용이 된다. 자,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10평 바닥 면적의 건물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5평이든 처마와 나무 데크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자, 이러한 면적이 허용이 된다. 그러려고 하면 기본 약 한 10평이 아니면 한 2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농의 의무가 따르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을 해야 한다.
쉼터와 부속 시설의 합산 면적이 2배 면적이네. 2배 면적에 영농 활동이 의무가 된다. 그러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한 20평, 그 다음에 거기에 2배 면적이면 쉼터 10평, 그 외에 부속 면적, 그 다음에 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부지 하면은 최소 50평 정도 이상의 땅을 농지를 구입하셔야 될 거로 보아집니다. 참, 기존의 농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농막을 쉼터로 전환 가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약간 불법성이 있는 농막들도 신고 전환해서 적법하게 농촌 체류용 쉼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의 농막 제도 자체를 또 개선을 요번에 했습니다. 자, 그대로 주차장 일면이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데크나 정화조가 별도로, 이것이 없던 거였죠. 이제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농지대장 등재는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시민들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에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관 농직과 044-201-174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의 농지가 도시민들의 투자나 이것을 투기로 몰아붙여서 그동안에 농지 구입을 못하게끔 정책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정권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내놓았는데요. 농막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시골의 농지를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과연 농지 거래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부동산 또 다른 정보로 다음에 또 인사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